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좀 재밌는 책을 들고 왔거든요. 평소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원장님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가격이 정말 후덜덜한 그런 가격이거든요. 책 뒷표지를 보니까 정가가 33만원 책.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그 읽어본 내용을 원장님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 책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 이 책 제목 자체만으로도 원장님들 눈이 번쩍 뜨이시죠? 항상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책의 제목과 가격으로 인해서 정말 궁금했던 내용의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자, 이 뒤편에 보시면 가격이 33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고가의 책이죠. 앞면에 보면 순이익 월 1,000만원 저축하는 에스테틱 경영 노하우 전수,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라고 적혀져 있고요. 뒤편에는 이 저자 장윤성 소장님이라고 현재 에스테틱 매출 상승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럼 이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파트 1 해가지고 멘탈 강화하기, 맨 마지막 파트 7 고객의 잠재의식과 소통하다 스킨 멘탈리스트, 363쪽에 달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 하고 제 생각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자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벌어야 하는 욕구를 정확히 하라. 두 번째, 그 욕구에 맞는 움직임을 찾고 모르겠으면 배워라. 세 번째, 경영자, 원장으로서의 영업력을 키워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다음 페이지 바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스테틱이라고 다르지 않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오감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보통 오감을 통한 생각이다.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샵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외부 컨디션 시각, 2차 내부 컨디션 시각 후각 청각, 3차 에스테티션 복장 상태 시각 촉각, 4차 그 이후 샵 곳곳에서의 오감적 요소들이 발동.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점검 및 개선이 되어야 고가 티켓팅이든 내 의도가 반영된 상담이든 제품 판매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써놓고 있네요. 여기 저자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지금 현재 17년 동안 이 뷰티 업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샵을 경영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현장을 뛰는 것이지 어떤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돈만 막 쫓다 보게 되면 샵을 접는 경우도 허다하게 저는 많이 봐봤고요. 샵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고객에게 그 고객이 저한테 주는 돈의 가치에 상응하는 그런 관리와 서비스, 그리고 그 이상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원장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가치만큼 느끼지 못할 때 고객이 과연 내가 재티켓팅을 했을 때 재티켓팅을 하고 제가 제품을 권했을 때 과연 그 제품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고객은 내가 내는 돈의 이상의 가치, 아니면 꼭 그 정도 되는 가치는 꼭 내가 받아야지만,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만
재티켓팅이라든지 제품 구매라든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요 책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고객이 우리 샵에 왔을 때 처음 샵을 진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관리받고 나갈 때까지의 동선에 대해서 항상 원장님들이 먼저 밖에 나와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이 고객 입장에 대해서 샵을 내가 들어갔을 때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POP물 위치, 고객의 동선, 그리고 고객의 적객 테이블이라든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악은 어떤지, 어떤 뭐 방향제라든지 향수라든지 아로마라든지 향이 나는지, 내가 어떤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동선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게 되면 내 샵의 부족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 샵의 강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한 번 더 정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신 원장님들은 꼭 샵을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님 샵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파 포지셔닝 구축은 샵이 힘들게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한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굳이 내 숍에 오라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는 대체 우리 샵에 왜 왔니? 뭘 원하니? 뭘 개선하려고 왔니? 라는 미끼를 고객이 덥석 물어서 본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끔만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티켓팅을 하고 싶다. 그런 상품을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겨난다. 즉, 당신이 고객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고객은 자기 설득 또는 셀프 설득을 스스로 해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제 원장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제 샵을 아까와 같이 시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들어간 입구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나온 데까지 세팅을 해 놓으셨다면 바로 그 다음이 고객에게 상담 테이블에 앉아서 고객의 티켓팅과 아니면 재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재티켓팅이 아니라 신규 손님인 것 같으면 항상 고객에게 예약금을 미리 먼저 받으셔서요. 그 예약금 뭐 1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뭐 예약금을 꼭 받아 놓으시면 고객으로 하여금 노쇼를 방지하고 내 상담 테이블에 앉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역할이 바로 예약금인 것이거든요. 자, 상담 테이블에 앉았단 말은 이제 나에 관한 문제를 원장님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예약금을 받아놓고 전화를 통해서 예약 확인전을 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고객은 오자마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바로 관리 받는다든지 앉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자, 내가 원장님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약금을 걸어놓고 상담비라는 명목 하에 예약금을 걸어놓고 상담 테이블에 앉는다면 일단은 고객은 원장님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그 상담 테이블에 대한 세팅을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그 세팅된 공간에서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고객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관리를 전달만 잘 할 수만 있다면요. 따로 원장님이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셔도요. 그 고객은 원장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실장 이야기를 하죠. 원장님이 항상 공부를 하시고 원장님만의 무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상담 테이블에 앉아서 고객과 보이지 않는 싸움, 내가 우위를 점하는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1번 상담 스킬이 약한 자, 2번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 세 번째 손님의 지갑 형편이 좋지 않을 거라는 지레짐작에 고가 상품보다는 저가 상품을 권하는 자, 네 번째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요령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무료 상담은 없다. 상담비 입금 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라. 두 번째, 쉽게 만나는 상담 또한 없다. 상담 일정 또한 예약해야 한다. 상담이 바로 된다고 하는 순간 그 샵을 보는 고객 프레임 형성에 관여한다. 세 번째, 확실한 포지션을 정립하라. 고객은 상담비를 내면서까지 상담을 요청했다. 그것은 고객의 피부를 해결해줄 원장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장은 알파, 고객은 베타라는 확실한 입장 정립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네요. 저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또 과하게 또 썼다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까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원장님들과 만나는 순간, 그 샵을 가는 순간 내가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요, 무조건 제가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뭐 몇 프로라도 실수를 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선입관을 갖고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절대 원장님들에 대한 선입관은 절대 가지질 않습니다. 최대한 제 입장에서 그 샵을 몇 번이라도 방문을 하고 몇 번이라도 원장님과 대화를 나눈 끝에 원장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장님을 대하듯이 여기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고객에 대한 선입견은 절대 버리시고 고객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고객은 벌써 이 관리를 받지 않아. 이 고객은 나의 제품을 사질 않아. 이런 선입견을 갖는 순간 그 고객은 그 선입견의 고정선에 딱 맞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티켓팅이라든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스스로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시다 보면요, 이 물 흐르듯이 싹 진행이 되면서 상담 스킬이나 고객의 상담 그리고 관리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 흐르듯한 그런 물결을 타거든요. 혹시나 그런 연습하는 과정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실장한테 연락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원장님들이 자주 고객을 대하시고요, 자주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상담 스킬이나 고객 관리 방법들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항상 내가 예약금을 받고 고객에게 나의 상담 시간과 날짜를 정해 주시게 되게 되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고객이 오므로 해서 그 고객은 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아예 되어 있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하는 방법은 원장님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고객을 티켓팅까지 쭉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라고 좀 그렇지만 원장님만의 방법을 체득을 해 놓으시면 원장님만의 상담 스킬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상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상담비 입금 후 상담 예약을 잡고 나서 고객과의 대변 시 입장 정립을 위와 같은 설명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담비를 입금한 것 자체가 입장 정립이 되어버린 것이다. 거기에 돈을 입금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만날 수 없고 상담 예약까지 잡아야 하는 입장 정립이 두 번째 보강되는 것이고, 고객이 상담 일자에 찾아와서 본인 입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입장 정립 세 번째의 최종 보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단계 입장 정립을 통해 고객은 세뇌가 된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일단 가격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거는 행동 자체가 이미 티켓팅에 대한 첫 번째 입장 정립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가격을 바로 오픈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메뉴에 따른 물음에 답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가격이 오픈되는데 원치 않으면 끊어주시고 원한다면 상담비를 입금하고 상담 예약을 잡는다. 그리고 고객은 기다리고 상담일에 맞춰 방문한다. 이렇게 책에서 상담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방법이 무조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은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100이면 100명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의 어떤 상담 스킬이나 기타 고객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원장님이 조금의 변화를 줘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상담 매뉴얼을 시키고 그 매뉴얼에 맞게끔 원장님이 약간은 유연하게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에스테틱 숍은 어떤 타깃의 고객을 받을 것인지 정해놔야 한다. 20대 초반의 여성인지 30대 직장 여성인지 50대 전업주부인지 40대 골드미스를 받을 것인지 이런 주가 되는 타깃은 반드시 설정해놓고 그들이 내 샵을 방문한다는 것을 노출시켜야 비슷한 코드의 고객들이 온다. 즉 내가 받고자 하는 타깃 고객과 유사한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주 타겟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면 이제 그 고객이 내 샵을 방문했다면 그들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호감도를 얻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써놨거든요. 자, 고객이 여드름 고민으로 왔으면 나 또한 과거에 여드름으로 고생했다. 고객이 비만 문제로 왔으면 나 또한 과거에 살과의 전쟁을 했었다. 고객이 애 엄마고 난 애가 없으면 나도 당신 아들과 비슷한 조카가 있다. 이런 유사점을 언급하고 하는 이런 언급 방법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 고객과의 유사성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고객과의 친근한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친근한 점을 끌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티켓팅을 하고 고객이 관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리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주 고객층. 자, 어떤 샵이든 간에 주 고객층을 타깃으로 사실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샵들은 무조건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 여드름 압출부터 시작해서 여드름 문제성 피부 쪽으로는 나는 정말 자신이 있어. 자, 그러면 그 여드름 고객들이 많은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라든지 아니면 여성, 남성 이런 분류라든지 아니면 그 샵 주변에 어떤 연령층이 많은지. 자, 나는 문제성 피부를 잘 잡는 샵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을 특출난 부분으로 해서 내가 항상 SNS라든지 모든 부분을 노출시키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고 어떤 연령층대가 우리 샵을 방문해서 관리를 받아서 좋아졌다.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겠죠. 요즘 인스타 많이 보시면 특히 요즘 등드름 이런 거 많잖아요. 등을 케어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울긋불긋 많았었는데 지금 깨끗해진 부분을 비포 애프터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여드름 압출을 해서 여기 여드름 씨앗이라고 많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보시죠. 자, 그런 타겟층을 설정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샵은 어떤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삼을 것인지 잘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에 있는 목표에 따라서 나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한다든지 SNS를 통하든지 항상 노출을 시켜서 이 샵은 어떤 부분이 어떤 타겟층이 주 타겟층이구나, 어떤 고객이 우리 샵에 많이 방문을 하는지를 홍보를 해주게 되게 되면 그와 유사한 고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물고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고객층의 타깃을 설정해서 나의 SNS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넓은 층의 고객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주 고객 타겟층을 항상 설정해놔야 돼요. 그 설정은 뭐냐 하면 남들이 다른 타샵에서 못하는 나만이 좀 특출난 부분을 잘 개발을 하셔서 그 타겟층이 어떤 타겟층인지를 딱 집어넣고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 타겟층을 정해놓고 홍보를 하면 일단 얼굴을 알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보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의 성향들은 우리 에스테티션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고객이 우리 샵으로 오기 전에 미리 원장님들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고객이 샵 방문 동선에 따라서 모두 뿌려놓고 블로그, 지역정보, 명함, 영상 채널, 인스타그램 등 현재 에스테티 샵들이 보면 원장들 본인 얼굴을 당당하게 고객 동선에 맞춰 노출한 곳들은 100곳 중에 5곳도 안 되는 듯하다. 예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질 않아서 등의 핑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했다. 미리 감한 고객들의 뇌리에 당신의 얼굴과 이름을 각인시켜라. 당신이 엄청나게 매력있는 외모를 가졌고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지 않는 이상 내가 권하는 이 방법은 고객이 당신에게 빠지게 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그것이 당신이 수월하게 샵을 경영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 그렇게 노출시켜 놓고 나서 원장님 본인들의 스스로의 세팅 방법을 적어놨거든요. 보면 일단 권위가 생길 만한 직함을 준비한다. 단순 원장 직함이 아님 내일 당장 굽 높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신고 상담과 관리에 임한다. 당장 하얀색 전문가 가운으로 입는다. 사회 지위와 부를 어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보고 SNS상에 노출시킨다.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보통 우리 막 매일매일 막 보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야 우리 매일 보니까 정늘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해보셨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원장님들 찾아뵙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본 원장님이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은 저를 알고 계세요. 왜냐,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 친근감이 생긴 건 당연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객들한테도 원장님 얼굴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저 또한 제 얼굴을 뭐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원장님한테 자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장님과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고객들과 가까워지려면 원장님의 얼굴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맞습니다. SNS상 원장님의 채널을 통해서 항상 원장님들의 일상생활도 공유하고요. 얼굴도 공유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찾아오는 고객들은 원장님에 대한 첫인상이라든지가 상당히 친근해질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장님들이 샵에서 깨끗한 유니폼에 명찰을 폐용하고 단정하게 상담을 임한다면 고객들은 어떨까요? 자, 첫인상에서 친근감을 느끼면서 또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해서 상담을 받는다면 고객들은 상당히 좋은 호감도를 느끼겠죠. 자, 물론 뭐 하이힐을 신고 높은 구두를 신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객에 대해서 알파의 위치를 가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각자의 샵에 뭐 방향이나 그럼 성향 그리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최소한 단정한 옷차림, 막 흥크러진 머리에 뭐 청바지 하나 입고 티 하나 입고 하는 그런 상담 누구라도 받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는 최대한 나의 옷차림과 머리 그리고 뭐 손, 발, 기타 모든 부분이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주시고 고객을 응대할 때 그런 단정한 모습과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해서 고객을 대하게 되게 되면 고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즘 고객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즘 고객들은 전부 지식인이다. 지식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을 거부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지식사회인지라 지식이 되기 싫어도 지식인이 된다. 이미 똑똑한 고객들은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때와 따르지 말아야 할 때를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은 권위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첫 번째,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려는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가? 자, 두 번째, 이 전문가는 얼마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 이 책에서 말하는 얼마나 전문가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장을 받은 거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기타 학력이라든지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두 번째, 얼마나 진실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영역이거든요. 자, 고객이 나에게 이 사람이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나한테 이익을 취하려는 것보다 공정한 전문가, 그리고 나의 지식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과 상담을 할 때 공정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이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지불을 했을 때 그 만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이 사람은 원장님의 방향에 따라서 따라올 것입니다.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상담하실 때 고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 이런 걸 보시면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작은 동의를 구함으로써 고객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고 그것에 대화에 접목함으로써 질문에 심리적인 동의를 구하라. 자, 그 단계가 거치고 나면 고객이 현재 느끼는 문제점을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유도하라. 최면화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건드려주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치는지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관리가 고객에게 어떤 이점이 있든지 상상하도록 하고 고객이 스스로 사고 싶다는 감정이 들게끔 설명을 해주면서 마무리 짓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뭐 책에서 이렇게 뭐 분리해서 써놨는데요. 원장님들이 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에 맞게끔 원장님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한 단계가 빠졌으면 그 단계를 한번 채워 넣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이렇게 내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 톡이라든지, 그럼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문의했을 때 뭐 방법이라고 놨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고객, 뜨내기 고객이 제품 문의가 왔어요. 수분 키트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고객이 물었어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은 저희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처가 아니라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칼과 같아서 잘못 쓰게 되면 트러블과 접촉성 피부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잘 쓰게 되면 피부 컨디션을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제품임은 틀림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에 응해 주셔야 하며 단순 가격이 궁금하신 거라면 다음은 전화를 통해서 살롱에 전화로 관리 프로그램 가격 문의하는 고객인데요. 수분 관리가 얼마예요? 고객이 물어봤을 때 샵에서는 실제 방문해서 상담하기 전에 가격 노출이 대회비입니다. 저희 살롱은 단순히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고객 개개인의 피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방을 내려 맞춤형 케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피부는 카테고리가 단순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된 일반 프로그램 문의는 다른 곳에 문의해 주시고 저희 살롱에서는 상담은 단순 상담이 아닌 고객의 히스토리까지 접근하는 영역의 상담이고 상담 후에 과거, 현재, 앞으로의 생활 패턴 또한 리포트화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상담비 3만원과 예약은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티켓팅이 진행된다면 티켓팅비에서 상담비 3만원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과 이렇게 뭐 전화로 구매했을 때 뭐 대응 방법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상당히 그냥 매뉴얼화된 거는 맞고요.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샵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단가가 있고 지금 운영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획일화된 그런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고객이 단순하게 가격을 물어왔을 때 그 가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그 고객에게 내가 끌려가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가격을 물어봤을 때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가격을 물어봤을 때 가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리는 상담비를 받고 오셔야지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티켓팅을 만약 하게 되게 되면 고객님이 입금하신 상담비는 차감이 된다. 그러니까 와서 들어보고 좋으면 관리를 받으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각 샵의 실적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있으면 그냥 예상 질문을 하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받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또 그렇게 써주고 있네요. 고객에게 당장 보여지는 어떤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부 문제, 더 나아가 마음속 깊은 심리적 문제까지 질문하고 고민해주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고객한테 보여주게 되게 되면 그 고객의 패턴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패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공감이 가면서 에스테틱의 마지막 완결점이 아닐까. 요 문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샵을 오픈했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객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일까요? 저는 분명히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객이 나를 보는 시선 자체가 내가 그 고객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진심을 가지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게 되면 과연 그 고객 시선이 처음과 같은 그런 시선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고객의 시선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 또한 저를 처음 바라보거나 보셨을 때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아니면 뭐 미용기기를 취급하는 뭐 일반 뭐 영업실장,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원장님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눈길, 물론 저도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게 목적이 되실지언정 과정 자체는 저는 좀 다르게 원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 미용을 전공했고요. 원장님과 똑같은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면서 왁싱까지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향장 석사 과정을 거쳐서 화장품 공학 박사 과정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런 모든 노력 자체가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눈보다는 같은 피부 미용인으로서 제가 원장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자, 원장님들과 똑같은 과정을 밟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좀 더 제가 많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원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직접 그걸 함으로써 원장님이 뭘 어려워하시는지, 뭘 궁금해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감히 옆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원장님들이 저를 보시는 눈 자체가 어떨까요? 영업을 하는 마실장이 아니고요.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마실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실장 겪어보고 정말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던 이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 뒤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 뒤쪽은 지금 이 책을 보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관련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앞에 있던 내용은 제 흥미를 조금 많이 이끌어냈는데 뒤편으로 갈수록 그쪽으로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크게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던 그런 시간은 딱 요 페이지까지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내용 자체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기회를 해서 원장님들이 또 샵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걸로 마실장은 만족을 합니다. 항상 원장님들의 샵이 잘 되길 바라고 저 또한 잘 돼서 그 잘된 부분을 원장님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같이 저한테 힘을 좀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체크표 하단 누르시면 더보기 영상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 요 내용 그대로 글과 사진도 같이 블로그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